네, 안녕하세요. 증명기초 스터디 8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이제 9시부터 한 9시 50분까지 이성윤 선생님과 이제 김성윤 선생님 참석해 계신 가운데서 이제 이전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그리고 증명기초 스터디에서 어떤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어, 이제 아마 그 다음 주차만 한 차례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미 한 4, 5강까지 열심히 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부터는 그 구체적인 문제 하나 다음에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주차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걸 아이패드에 써보자면,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은 거의, 음, 당연히 그 조금 있는데, 막 수학적인 무언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증명을 해 나가는 그 방식을, 그 자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 내가 뭔가를 알아야 이걸 풀 수 있어. 이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코드를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 내용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 쓰는 것도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이거 외워서 쓰려면 얼마든지 외워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걸 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모든 단계에서 발생을 해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일단은 저는 증명기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리얼 넘버 두 개가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데, 그 구분돼서 있는데, 그 하나의 레이셔널 넘버가 있고, 그 하나의 이레이셔널 넘버가 있어서 이게 이거거든요. 뭐 이 문제도 제가 외워서 쓴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원래 그 칠판에 적어져 있는 문제랑 그 레코드에 적어져 있는 문제랑. Then there exists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예시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쓰면 얼마든지 외우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7주차 아마 6주차? 5주차부터 6주차부터였나요? 이거를 계속 풀고 있는데 이제야 매 단계에서 이거를 왜 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그러니까 이걸 다 풀지는 못해요, 오늘도. 왜냐면은 마지막 엑서사이즈로 주신 3주차 그 원래 레코드 3주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신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직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모든 단계와 그 각 과정들을 이제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좀 나누고 싶고 어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쓰지를 못할 거지. 아마 이거는 지금 이 단계를 거쳐온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이 문제를 진짜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진짜로 하나하나 싹 가보고, 그 사이에는 여기 계신 모두를 이해를 시켜보겠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같이 해오신 분들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아, 정말로 이걸 필요성에 의해서 이 문장을 쓰려고 하는 게 맞냐. 그런 확인 작업들, 그리고 같이 연습하는 과정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러면은, 어, 일단은 저는 이거 보면은 이해는 하고 싶거든요. 이 문제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 리얼 넘버가 어떤 수직선상에 있을 거고, 이거를 그냥 x, y로 잡겠다. 근데 여기서 결국 보이고자 하는 게 유리수나 무리수가 있음을 보이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 문제가 하고자 하는 바가.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뭔가를 증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상을 쓰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표현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 대수적인 기호로서 우리가 이걸 나타내야 증명이 되잖아요. 대수적 알제브릭한 그 심볼로 표현해서 증명하고 싶은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바로 드네요. 왜냐하면 x, y라고 그냥 잡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변수로 놓고 그냥 이런 게 있다까지는 되는데 거기 사이에 뭐가 있는지 이거는 어려운데, 유리수인 경우에는 대수적 기호를 표현하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분의 b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근데 무리수는 어떻게 하죠? 여기가 일단은 저는 좀 어렵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리수는 루트도 무리수고, 뭐, 파이 이런 것도 무리수고, 그리고 루트로 표현되는 수보다 파이나 자연상수 같은 게 2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루트 개수랑 비교도 할 수 없이 많다로 그냥 뭔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 같은 걸로.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쓰지? 이거 증명할 때 이거를 어떻게 쓰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장을 보고 어떤 다른 그 스터디원 분들께서는 이 문장을 이걸 보고 집합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당연히 그 의미고, 이런 식으로 유리수랑 실수 자체가 유리수랑 무리수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 문장을 보고 나는 그런 걸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고, 이때 제 논점은 이거죠. 무리수 표현은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 나는 일단은 표현할 수 있는 유리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까지가 됐습니다. 혹시 이상윤 선생님 여기까지 완전히 이 문제 오늘 아마 처음 보실 테고 여기까지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렵나요?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두 실수 사이에 무리수와 Q와 I가 뭔지, 아, 이게 레이셔널 넘버고 이게 전, 이레이셔널. 그냥 그 표기법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야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대수에서 증명이 되어 있고, 증명기초 수업에서는 그냥 Q랑 I 이런 거는, 그러니까 레이셔널 넘버, 이레이셔널 넘버는 그냥 받아들이자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셔널이 혹시 조금 어떤 건지, 분수를 얘기하는, 유리수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 Q가 유리수인 거고 I가 무리수인 거죠. 네네. 문제는 이해 갔고, 대략 어느 정도 감은 잡혔습니다. 네. 이상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 이해랑 지금 한 게 이제 문제 이해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약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대수적 기호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리수는 당연히 그 끝이 없이 이어지는 숫자로 정의가 되어 있고, 무리수 자체가 유리수가 아닌 수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집합으로 정의되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어렵다. 음, 그러면은 쉬운 거부터 하자. 유리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제 이해에서 딱 이 생각까지만 나아간 거예요. 그 추가적으로 한 생각이 바로 무리수는 어려우니까 유리수로 생각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먼저 유리수가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레코드를 여러 번 보고 스터디도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이 생각이 경로로 온 거지. 저는 생판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부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사이에는 하여튼 뭐가 있다며.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다며. 그러면은 그 이걸 Z라고 하면은 유리수 아닌 무리수니까 이거 두 개 들어올 수 있고 X의 유리수 무리수인 경우 Y의 유리수 무리수인 경우만 보이면은 이 8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8개 이거 보이면은 이거 문제 풀겠네. 저는 이 방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더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무리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 여기서 바로 막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결론만 그 이건 이제 제가 처음에 느꼈던 방식이었고 지금 이제 보일 채널지기님 레코드 영상의 논리에서는 이 8가지가 이 논리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논리 과정 속에서 이 8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그거를 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8가지로 넘어가면은 물론 이 생각에서도 문제는 풀릴 수도 있고 더 발전시키면 좋은데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가능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건너뛰었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건너뛰었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 반복이긴 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방법이라고도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근데 훨씬 더 정리되어 있고 초심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증명기초를 자기가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채널지기님 영상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가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필요한 단계에서 나가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런 수학적인 그 개념이나 뭔가 증명을 외운다, 이런 이해를 한다, 외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방식들을 스스로 알아가는 그걸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하기에 그 채널지기님의 레코드 방식이 훨씬 더 적절하다까지입니다.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데 이거는 넘어가죠.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게 유리수 생각을 해보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어떤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고 싶어요. 그러면은 X랑 Y가 두 수 딱 중간에 있으면은 유리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돼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그냥 그러면은 XY 유리수를 잡아놓고 그 뭐냐 유리수를 꺼낸다라기보다는 나는 유리수를 생각하고 싶은데
XY가 유리수고, 유리수를 연산해가지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버리면은 유리수가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애초부터 유리수, 무리수, 뭐, 얘는 뭐 유리수고, 무리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리수를 뽑고 싶은데, 이 유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어떤 두 수를 가지고 유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점을 잡아버리면은 유리수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유리수니까 나는 이걸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겠구나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XY가 유리수면 좋겠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유리수 사이에서 나는 이걸 뽑아서 유리수를 만들래. 2분의 X 플러스 Y를 해가지고 유리수를 만들래가 아니라 아, 나는 유리수를 만들고 싶은데 유리수랑 유리수 사이에 있으면은 유리수가 되겠네가 이제 내 필요에 의한 그 생각의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가면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스크래치를 해보겠습니다. X랑 Y가 있고 나는 이 Z를 뽑고 싶은데 나는 그리고 이게 유리수고 그리고 이게 이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그러면 뭐 lemma 써가지고 뭐 음, 유리수 연산되는 거 닫혀 있는 걸 보여야겠네가 아니라 이거 유리수임을 보여야겠네가 되겠네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 자체가 2분의 x 플러스 y가 유리수여야 하니까 내가 이걸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x는 당연히 유리수가 되어야 되고 y는 당연히 아이고 Y도 당연히 유리수가 되어야겠네요. 나는 이 세팅을 하고 싶네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let X 유리수, Y 유리수, Y is elementary of a rational number. 이게 이 문장이 그래서 써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또 진행을 하면, 어, 여기서 보여드릴 게 X 플러스 Y가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유리수 더해서 유리수가 되는지. 그리고 2분의 1이 유리수잖아요. 이거는 그냥 유리수 정의 때문에 그냥 충족이 되는 조건이고, 이거 두 개 곱한 것도 유리수인지, 우리는 이거 세 개 보이면 되겠네요. 근데, 음, 이렇게 세 개까지만, 그러니까 세 개가 아니고, x 플러스 y 보이고, 2분의 x 플러스 y가 유리수인지를 보이면, 이 q가 x랑 y가 유리수인 상황에선 유리수겠네요까지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냥 명제 써야지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Z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팅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쓰고 싶은 게 이제 Z에 대해서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Z가 있고 이게 유리수로 들어간다. 까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Z가 이게 되는지는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렘마를 사용해서 유리수 연산이 되는지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렘마이를 어떤 식으로 첫 문장을 쓰는 게 좋을까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참여를 유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네. 드리면은, 저희가 x 더하기 y를 가지고 지금 결국 z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x랑 y를 유리수의 그 정의에 맞춰서 분수꼴로 일단은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되게 좋은 생각입니다. X랑 Y를 분수꼴로 표현을 한다. 아까 대수적인 기호로 당연히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으로, 우리는 그 잡을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증명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윤선 선생님께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저는 그냥 물음은 이거였어요. 유리수 연산이 가능함을 보이, 가능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lem마고, 이거를 그러면 써보자면, 어, 둘 다 일단 유리수인 거는 같고, 근데 여기서는 뭐 X가 크고 Y가 크고는 전혀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둘이 유리수만 잡으면은 얘네끼리 더하고 곱하고가 되는 걸 보여야 되니까. 어, Y고, 그, X 플러스 Y가 유리수이고, 그러면 된, 그, 이렇게 적으면 끝날 것 같아요. X, Y가,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X, Y 곱한 게 유리수이다. 이거 보이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떠한 논리적인 비약도 없이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증명은 방금 장익순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X 확실히 A분의 B로 잡고, Y 확실히 뭐 N분의 N으로 잡고, 뭐 C분의 D로 잡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여야 될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렘마 1을 증명을 하면, 어, 이거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 그래도 그냥 let x a분의 b, 그리고 y c분의 d. 그리고 a, b, c, d 다 정수고, 뭐 a랑 c는 0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했던 유리수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아, 네, 대충 할게요. 네,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1을 보이고 싶어요. x 더하기 y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여기서 이제 전에 이동준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 정수도 곱했으니까 곱한 거 닫혀 있는 거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하면은 또 렘마에 대한 렘마가 발생하고 그 좋은 생각적인 단계를 밟으셨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원래 논의만으로도 사실 벅차고 힘드니까 이제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랑 정수 더하고 곱하면은 다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AC를 정수 곱하면은 이것도 다시 정수가 되겠네요. 이것도 다시 정수가 되겠네요. 제가 방금 한 말에 의하면. 그럼 정수분의 정수는 유리수네요. 그리고 A랑 C가 절대로 0이 아니니까 이건 어떤 정수겠고. 그럼 이거는 유리수네요. 이 전체는. 그러면은 렘마 1의 1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by similarly to 1 써가지고 넘어가는데 당연히 방법이 똑같으니까 어떤 방법이냐면 let x a분의 b, y c분의 d 한 다음에 그냥 진짜 곱해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바로 곱하면 방금 본 것처럼 똑같으니까 이것도 유리수로 잘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렛마일의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유리수 연산이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확인을 했네요. 음, 그러면 아, 그럼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저 지금 했던 게 이제 두 유리수,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있다 였는데, 여기서 다음으로 뭐를 해야 될지, 뭔가 자연스러운 순서나 조금, 그런 것들,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두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는 건 알았는데, 두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도 있을까라는 게 좀,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한 단계가 살짝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주 선생님께서는 이게 그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저도 다 느끼는 와중에 그러니까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렛마이를 왜 했죠? 우리가 뭔가 어떤 숫자를 정하고 그 정한 숫자가 유리수인 걸 보였지만 걔가 우리가 정한 게 실제로 x랑 y 사이에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리수가 연산이 된다, 그 프로포지션 1을 보이기 위해서 유리수 연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 말이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y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한 게 렛마일이었고, 렛마일이 보였으니까 2분의 x 플러스 y를 넣어가지고 써줘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장혁순 선생님 말을 그리고 이 설명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프로포지션 1을 증명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거. 네, 그러면은 프로포지션 1을 그러니까 당연히 하다 보면은 그 원래 문제가 뭐였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미 뭔가 되게 그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당연히 그렇겠네잖아요. 당연히 유리수랑 유리수 더할 수 있고 중점 만들면은 당연히 유리수고 그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증명 기초에서 해야 될 건 그 당연한 거를 실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맞는 말인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해도 수학적으로는 그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부담을 느끼고 이게 조금 그냥 하면 안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네. 그래서 프로포지션 1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Z가 유리수임을, 유리수의 원소임을 보이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어, 음, 이것도 써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그,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유리수 연산이 되는지, 다시 반복이 되지만, 그리고 이게 인지를 보여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납득이 될 거란 말이죠. 이 말 자체가. 이거 두 개 보이면.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바이렘마1, Z는 유리수다. 그래서 되겠죠? 왜냐면은, 바이렘마1에서 덧셈이랑 곱셈이 다 유리수임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야, 뭐야. 이게 그 네, 그냥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흐름상 일단은 저거를 쪼개서 일단 Z가 X보다 크다라는 것만 일단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 개를 연달아서 하긴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장혁선 선생님 말은 이거 보이고, 이거 보이면 이게 보여지니까.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자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 해결할 거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야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다라는 건 증명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모양들로 우리는 변형을 시키면은 거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문제에서 그래서 이 문제도 꼴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Z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X랑 Z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크기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지금 X랑 Z랑 그 Z에 X가 들어가 있기는 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X 그러니까 Z is bigger than X를 하기 위해서 Z는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맞춰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X는 두 번째 정보로 우리는 그 크기만 비교하면 되네. 근데 크기를 비교할 때 약간 우리가 그
나무 블럭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갖다 대보면은 그, 조금 더 있네. 혹은 갖다 대보면은 조금 덜 있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꼴을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절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가 두 개 있는 상태에서 다시 2로 나누면 그냥 x겠구나. 왜냐면은 얘랑 얘랑 꼴 맞추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위에 있고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아마 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x랑 y라는 정보가 우리가 이 문제가 준 정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 그 세팅하에서는 이게 작동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x 그리고 2분의 x 플러스 y. 음, 이게 아니죠. 이렇게는 되겠네요. 왜냐면은 x보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거죠. 이번에는 꼴을 맞춰놓고 x 더하기 x랑 그 곱하기 다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면 이거 사실 여기 써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같은 게 그냥 더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됐다. 그리고면 2번도 똑같이 하면 된다. 왜냐면 요번은 y가 공통인 거고 꼴을 y한테 맞춰주면은 된다. 그래서 하고 이 z가 아이고 2분의 x 플러스 y였으니까 크기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블록들을 비슷하게 맞춰놓으면은 뭔가 논의가 쉬워지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똑같이 또 꼴이 그거구나 해가지고 y는 당연히 뺄 수 있고 왜냐면은 유리수니까. 음, 맞나요? 그 왜 부등호 이거지? 방향이 반대가 돼. 이거니까 어, 네, 제가 여기서 잘못 써가지고 네, 가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문제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맞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1이랑 2를 뭐 콤비네이션 하면 we want 여기 하면은 어, y가 나와서 프루프 1이 증명이 끝납니다. 왜냐면 보일 거를 진짜로 다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논리적 갭이랄 게 없어요. 근데 네, 일단 여기까지고 제가 화장실이 잠깐 급해가지고 한 5분만 살짝만 갔다 오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5분 동안에 나는 그래도 여기는 살짝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싶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어차피 다른 것도 다 똑같은 과정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 조금이라도 걸리는데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러면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이동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리수가 있는 걸 보였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무리수가 있는 거를 좀 알고 싶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무리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큰 난점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로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그 2분의 x 플러스 x 잡은 것처럼 이 논의 구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리수인 경우 혹은 무리수인 경우. 그러면은 저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어, 만약에 그 우리가 지금 프로포지션 1을 지금 딱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다 무리수라면 그래도 무리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닐 것 같나요? 뭐, 이 말을 똑같이 얘기하면 결국엔 무리수끼리 연산을 했을 때 그것도 무조건 무리수가 되냐라는 논의가 되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발레 하나로서 어, 뭐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으면 걔네는 결국엔 0이니까 유리수가 되니까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이 조건은 있어요. x보다 y가 크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그러면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잡아버리면은 이거는 무리수가 안 나온다. 지금 장육순 선생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는 동의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는 하고 싶었는데 이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살짝만 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유리수를 무리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한쪽은 유리수로 놓고 그 다음에 무리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찾아볼 거예요. 왜냐면은 유리수 하나는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유리수나 무리수를 더하거나 곱하면은 무리수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무리수 하나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앞이 유리수든 무리수든지 간에 어쨌든 무리수 하나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음 그리고 이 얘기랑 이제 덧붙여서 장육수 선생님께서 연산이 조금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무리수인 경우에는 어 곱해서 유리수가 돼버리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더했을 때 0이 돼버려서 유리수가 돼버리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정수가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상관없네요. 네. 그 적어 보겠다는데 이제 렛마를
이 구조를 완전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는 유리수고 다른 하나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더해가지고 Z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프로포지션 2를 그냥 어 일단은 써놓고 그 다음에 렘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네, 어쨌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약간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 거잖아요. 뭔가 무리수끼리 연산을 해서 무리수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유리수로 하고 그러니까 무리수랑 유리수 두 개를 선택해서 그 중에 어떤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걔가 무리수인 걸 보이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약간 쉬울까? 음, 그러니까 둘 다 무리수일 때 아, 연산하는 거랑 하나만 무리수일 때 연산하는 거 둘 중에서 과연 뭐가 더 쉬울까를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만 유리수인 거를 선택을 한 건데 네, 약간 그 선택의 과정에서 저희의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떤 직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무한하게 결국에 무리수는 소수점 이렇게 무한하게 계속 나열이 되는데 그 두 개가 연산을 했을 때 정말로 무한한 무언가가 나올까를 생각하는 거랑 어떤 음, 제한되어 있는 뭔가랑 무한한 뭔가를 더했을 때는 반드시 좀 무한한 게 나오겠다라는 그런 직관이 뭔가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 좀 듭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르겠고 이제 그 지금 이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어, 써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음, 그림으로 보자면 X랑 Y는 있고 얘는 유리수 안에 들어가고 여기에 Z가 있는데 얘는 무리수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금 발생된 거를 문장으로 쓰면은 유리수에다가 무리수 더한 거랑 유리수에다가 무리수 곱한 게 무리수다는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어, 그러기 이걸 하고 싶은데 여전히 문제된 게 저는 무리수 어떻게 표현할 건데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렘마2가 해결이 되면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그 표현이 어떻게 되든 간에 렘마2가 이제 해결이 돼야 우리가 그 다음 논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보장이 안 돼 있는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유리수랑 무리수 더해가지고 무리수가 되는 것만 한번 보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무리수랑 유리수 더한 거 혹은 곱한 게 그 무리수가 될지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 저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점 있어서 네. 말씀드리면, 지금 lemma 2가 필요로 하다라고, 그 필요성을 느끼려면,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음, 다른 하나 스텝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근데 아, 거기, 네네. 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 XY라는 숫자 중간에 또 다른 무리수가 있는지를 보려면, 저 X로부터 뭔가 아주 작은 거를 뭔가 더하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해서 저 Z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 다음에 lemma 2가 뭔가 필요성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렘마2가 그거를 지금 하려고 그 되게 작은 거를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해가지고 되냐? 네,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어, 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렘마2는 그러니까 프로포지션 2를 지금 바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산이 되는 것까지만 보이겠다가 이제 렘마2여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이동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살짝 공감이 좀 되는 게,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유리수 볼 때도 음, R을, R이 네, 뭔가 X, Y 사이에 있는 뭔가 음, 유리수를 잡을 아 수 있을 것 맞네요. 같은데 해서 2분의 X 더하기 Y로 잡았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때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렘마 1에서 네, 어, X 곱하기 Y가 유리수 되는 거는 왜 세트로 같이 묶여 있지? 그냥 더하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2분의 1을 곱하는 거가 있으니까 곱하기에 대해서도 보여야 되는구나. 이런 네, 이해를 했었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R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X 곱하기 I에 대해서는 안 보여도 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라도 뭔가 하나를 일단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Z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데가 되겠네요. 우리가 마치 유리수에서는 2분의 x 플러스 y로 Z를 잡은 것처럼 Z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를 결정하는 게 빠진 이동규 선생님께서는 그게 이제 빠진 스텝이라고 표현하신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Z를 어떻게 잡으면은 좋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약간 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물론 저도 지금 알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을 해보라는 면에서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그 뭐 김성현 선생님이나 이제 이준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네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힌트는 아까 장혁순 선생님의 그 구체적으로 하나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에 약간의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무리수를 처음 다루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X의 절대값을 씌우고 루트를 씌우고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어, 저도 이 문제 처음 풀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다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리수 보였잖아요. 프로포지션 1에 유리수 보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전부 다 루트 씌워버리면은 그 뭐냐 모든 이야기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은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적는 방법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루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수에는 루트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있는데, 루트로만 잡아버리면은 유리수에 해당하는 루트에만 그걸 보이는 게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네,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해봐야 될 거는 그 무리수 하나를 일단 하나 뽑아보고, 그 다음에 그 무리수가 굉장히 작은 무리수를 하나 더하면 x랑 y 사이에 그 어떤 무리수가 존재한다. 로 생각이 갈 것 같은데, 음,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z를 루트 2 같은 걸 하나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굉장히 작은 수로 설정을 나눠버려가지고 설정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어, y 안에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단계가 괜찮으시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emma2에서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설정이 됐으니까 그거를 넣어서 보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도 루트 2가 그러면 우리가 무리수임을 보여야 하는데 루트 2가 무리수인 거를 그러면은 일단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는 어떻게, 왜냐면은 이 논리 구조가 그대로 나중에 렘마2 증명할 때랑 프로포지션 2 증명할 때 그대로 쓰여요. 루트 2를 증명하려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진짜로 처음 온다 생각하고 그 약간 그 필요를 이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진짜 내가 블록 하나 맞추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단계에서도 솔직히 약간 왜 이렇게 잡아야 되지라는 거는 저도 막 완전히 해결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다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네네. 상태에서만 봤을 때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정해지지 않았던 아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왜냐면 유리수는 음, A분의 B 같은 걸로 표현이 되면은 그럼 걔는 유리수인데 네. I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할 것 같고 결국엔 그게 없으니까 어? 뭐지? 그럼 I는 뭐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게 귀류법이라는 거죠. 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없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없다고 하자라고. 그냥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서인 겁니다.
왜냐면은 루트 2를 어떤 대수적 기호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연히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증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없다고 하자로 증명을 한 다음에 난 그럼 무엇을 보일래? 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없다고 한 다음에 모순을 보이면은 그게 원래 참인 거잖아. 라는 말로 하고 싶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약간 그 개인적으로는 방법은 아는데 약간 그 체감적으로 약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그건 이제 하면서 이제 보여야겠습니다. 음,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유리수랑 무리수랑 서로 정의상이 유리수의 여집합으로 무리수여야 인 거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근데 그건 정의니까 뭐 제가 뭐 체감하고 말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확실히 드는데 그건 왜 서로 서로를 잡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음, 서로 서로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혁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지를. 그러면은 유리수의 여집합으로 이제 무리수가 정의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러면은 얘네가 그 무리수가 아니면은 유리수다가 이제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치 논리잖아요. O 아니면 X, T 아니면 F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걸 쓸 수 있죠. 유리법을 쓸 수 있죠. 왜냐면은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겠네가 되니까. 그럼 유리수라고 일단 하자. 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표현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포즈 낫으로 이게 시작이 되고, 음, 서포즈 낫 루트 2를 P분의 Q라고 잡아버립니다. 왜냐면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 그럼 유리수다. 왜냐면 여집합이니까.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약간 제가 이게는 조금 있는데 이거 PQ는 서로소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게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아마 곱하기 2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같이 증명을 해 나가면서 한번 음, 그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양변 제곱을 하면은 편하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다음 단계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약간 지금 보면서 보면 Q랑 P는 그 무리수든 유리수든 그 어떤 숫자여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죠. 아, P랑 Q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유리수이기 때문에 정수. 그리고 아, P는 0이 아니다. 네. P랑 Q는 정수. 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에는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 여기까지는 오케이인 거죠. 어, 정수가 이제 짝수 홀수로 나눌 수 있으니까 Q를 2K인 경우랑 Q가 2K 플러스 1인 경우로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아 그것도 Q가 또 홀수일 때는 또 서로소가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걸 또 보이기는 또 애매해가지고 그러네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홀수 짝수 나눈다는 발상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옳은 생각으로만 절대 증명이 되지 않고, 음, 일단은 발상을 떠올려 보고 안 된다 싶으면 그거를 이제 삭제해 나가면 되니까 일단은 떠올려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될 거는 되게 간단히 적긴 했는데 그 짝수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두 수가 각자 서로소인데 어, 그, 음, 짝수를 곱해가지고 2는 짝수잖아요. 짝수를 곱한 게 그러니까 P 제곱, Q 제곱을 했는데 짝수를 곱해가지고 서로소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소를 제곱하면 짝수가 나오는가? 이거 보이면 될 것 같거든요. 서로소를 제곱했는데 짝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곱, 서로소라는 거에는 이거 소수이다가 이제 전제되어 있고 소수를 제곱했는데 짝수가 나오나요? 제가 그 서로소만 계속 얘기해가지고 뭔가 소수라는 개념을 못 돌렸을 것 같아요. 이서연 선생님? Q제곱이 이제 2를 인수로 가지려면 Q가 짝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Q 제곱이 지금은 짝수인 거죠. 그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네, Q제곱이, Q가 정수잖아요. 그렇죠. 정수인데 Q가 2P제곱이다. 네. 아니구나. P가 짝수일 수도 있겠구나. 음, P가 짝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랑 Q가 서로 수이려면 둘 다 소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수를 제곱했는데 짝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2 곱하기 2 하면 짝수죠. 어, 제가 이를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요. 이 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2가 없으니까 저는 인수 이거 중에.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소수인데, 음, 그, 짝수가 나올 수가 없다로 했었는데, 발레가 확실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쓴 풀이는 이제 틀린 거죠. 아, 그리고 약간 지금 좀 헷갈렸었는데 네. 이 서로소가 무조건 P랑 Q가 소수인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Q가 8이고 뭐 P가 3이면은 걔네도 그래도, 서로소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결국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인수가 없다라는 걸로 정의가 되는 게 네. 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장육순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 약간 뭐 그러니까 이 증명은 항상 볼 때마다 막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서 많이 주워 들었어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봤던, 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습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보여야 되는 꼴이 뭘까를 음, 먼저 일단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를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여야 되는 꼴은, 루트 2가 i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서포스 루트 2는 P분의 Q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루트 2는 P분의 Q이고 P랑 Q가 서로소가 되는 이 상황에서 상황이 망가지는 뭔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그거를 뭔가 픽스를 해놔야
그걸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될 건 P랑 P분의 Q로 나타낼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찾고는 싶고, 음, 이제 뭐 다시 루트 2는 뭐 P분의 Q든 뭐든 어떤 꼴로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저기다가 제곱을 하는 건 그냥 다시 네,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P랑 Q에다 어떤 적절한 뭔가 변형을 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루트를 씌워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막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루트 2를 다시 만들어 보자. 이 밑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근데 그러면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곱하면 사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네, 아무 의미가 없잖아 했을 때, 그럼 P랑 Q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상윤님 생각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자연스럽게. P랑, 음, 서로소라고 했을 때, 그, 짝수분의 홀수? 면 서로소인 거는 같은데, 음, 아까 이상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하나 짝수 잡고, 하나 홀수 잡고. 그 상황에서, 음, 홀수분의 짝수면은, 서로소일 것 같거든요. 한번 서로소의 정의를 제가 검색을 하고 오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홀수분의 짝수가 무조건 서로소는 안 될 것 같은 게, 그 네, 예를 들어서 P가 6이다. 짝수고, 네, Q가 3이다. 이러면은 아니게 되니까. 네, 아니니까. 6이 완전히 갈래네. 그러면 지금 약간 짝수 홀수냐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짝수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앞에 2가 달라붙어 있는 Q0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증명을 좀 까먹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Q제곱은 무조건 짝수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 네, 상황에서는 확신할 수 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한 무지성으로 Q제곱을 약간 짝수꼴로 변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관찰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음, 그럼 Q제곱을 2K로 잡을까요? 짝수로 해놓고. 그리고 그 짝수가 되는 경우가 제가 진짜 기억을 긁어와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Q는 이제 어떤 수의 제곱인데 근데 그 수가 무조건 짝수인 거잖아요. 근데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제곱을 했을 때 짝수가 되는 놈이 뭘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좋은, 그러면은 네. 네. 왜냐면 홀수 제곱하면은 짝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2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홀수에는. 6, 6? 아니지.
339구? 339. 네. 지금 거기 그 되게 좋은 홀수 제곱이냐 짝수 제곱이냐가 뭔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딱 여기까지니까. 그리고 홀수 제곱인 경우 짝수 제곱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이상윤 선생님 말처럼 수가 우리가 지금 지금 상으로는 이제 정수만 다루고 있고 정수는 이제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그 상황에서 어, q 제곱 무조건 짝수이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면은 Q가 이제 Q에 2n 플러스 1을 넣어서 2n 플러스 1을 넣은 경우에 P가 정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하면은 Q가 짝수임이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은 Q는 2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은 똑같이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P제곱이 이제 2n제곱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앞서 증명했듯이 P가 짝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P와 Q가 두개 짝수이니 P와 Q가 서로서라는 것이 모순이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잘은 이해를 못해서 약간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마이크가 살짝 울려가지고 지금 혹시 듣고 이해하신 분 있으면 약간 설명을 부탁드리고 혹은 이상윤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Q가 이제 어쨌든 아까 했던 생각대로 어, 짝수 아닌 홀수인 건데 Q가 이제 만약에 홀수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2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의식을 만약에 푼다면은 P가 이제 정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잠깐 여기서만 살짝 끊을게요. Q가 홀수인 경우에는 그 2n 플러스 1을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대수상으로도 이거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짝수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윤 선생님께서는 Q제곱이 짝수이다를 말씀하셨는데 Q제곱이 짝수이려면 Q가 짝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네. 네, 그거를 이제 보이자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집어여면은 끝나는 것 같네요. 지금 이상윤 선생님께서도 이 말씀 하신 거죠.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Q제곱은 짝수이다. 그러니까, 어, Q를 2n 플러스 1로 잡아보자고요. 왜냐면은, 음, 이렇게 놓으면은 모순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2n 플러스 1을 넣어버리면 1이 되는데, 이게 무조건 홀수잖아요. 아닌가? 0 넣으면 안 되네. 무조건 홀수 맞는 것 같습니다. n에 0 넣으면 1 어떻게 되나? 홀수 되죠.
아, 맞네, 맞네. 아,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네. 약간 더 사실 네. 그 홀수냐 짝수냐를 논의할 홀수가 뭔데 짝수가 뭔데를 생각을 했을 때 네, 그 그 정의를 다시 끄집어 보면은 2k 플러스 1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수는 네, 정수고 홀수고 네, 2k로 표현이 되면 이제 그 짝수가 되는데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항의 4를 각각 2를 빼서 뭐 어쩌고저쩌고로 바꾸고 플러스 1로 하면 그 홀수가 되니까 얘는 반드시 홀수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들으면서 어,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 굳이 얘 P를 가져다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렛마를 생각하고 홀수를 하나 집었을 때, 뭐 홀수를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홀수를 뭐 오드 넘버 하나를 잡았을 때 얘가 똑같이 2n 플러스 1 꼴이고 얘를 제곱했을 때 뭐 반드시 홀수가 된다. 네, 이렇게만 보여도 될 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약간 모순이라는 그 내용 자체를 굳이 여기서는 꺼낼 필요가 없는 토픽이 아닐까. 그냥 홀수 제곱했을 때 반드시 홀수 되고, 짝수 제곱했을 때 반드시 짝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 약간 모순을 보인다는 그 내용은, 어, 어쩌면 그냥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네. 좀 네, 오버킬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음, 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 이동준 선생님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 장혁순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제기해주신 그 질문으로부터 계속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예, 생각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P와 Q가 서로 쏘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 그 경우에 지금 2P 제곱은 Q 제곱이다라는 식이 저희가 지금 기류법에 의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좌변과 우변에 있는 2의 개수가 2의 개수에 집중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Q가 짝수인 경우에는 2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Q를 다른 꼴로 표시하면 뭐 2M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제곱해버리면 항상 우변에 있는 2의 개수는 짝수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좌변에 있는 2의 개수는 2가 없거나 홀수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혹시 요거에 대해서의 다른 분들 의견도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동주 선생님이 이제 개수로 접근한 거는 이제 이동주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을 해내신 거고, 저는 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모순을 보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육선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거는 모순을 보이는 거는 맞는 말인데 그 조금 오버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답변을 그 하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 아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류법으로 소프트 낫을 해서 P분의 Q이고 거기서 2P제곱은 Q제곱이다를 끌어낸 상황인데 어, Q가 그 홀수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언제 짝수든 홀수든 성립을 해야 되는 식인 거잖아요. 일단 서포즈 낫이라는 그 개념 하에서는. 근데 발레를 하나 찾자면 Q가 짝수
라고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상태인데 Q가 홀수로 넣어버리는 순간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원래 말이 맞다. 루트 2가 무리수다.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모순이라는 말을 꺼내게 된 것입니다. 아, 네, 네, 저도 그 흐름을 완전히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근데 우리가 이 Q제곱은 무조건 짝수다라는 걸 네,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Q는 뭘까? 짝수일까, 홀수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창현님은, 아, Q가 홀수라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Q는 무조건 짝수다.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간 모순을 보이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건 이제 홀수를 제곱했을 때 반드시 홀수가 나오는 걸 보이고 짝수를 제곱했을 때 반드시 짝수가 나오는 거를 보이는 어떤 렘마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아, Q제곱은 짝수니까 Q는 당연히 음, 짝수다. 위에서 보인 걸로 의해서 이렇게 음, 접근을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모순이 나오면은 네, 네. 네, 이제 말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훨씬 더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그,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그냥 짝수홀수 잡아버리고, 어, 모순 보여도 그게 되는 방법인데, 지금 장혁순 선생님께서는 애초에 짝수홀수 잡을 필요도 없이 렛마로, 어, 홀수 제곱하면 무조건 홀수다로 보이기만 하면 이거는 잡을 필요 없이 그 렛마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라, 증명기초에서 해오는 방식으로서는 저는 장윤순 선생님 발상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루트 2를 이제 무리수다라는 거는 다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Q가 이제 짝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Q는 이에 EK를 넣어서 이제 P도 짝수다라는 거를 통해서 P와 Q가 서로소다라는 게 모순이다라는 걸 증명해야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아, 증명할 맞네요. 음, 한 단계가 조금 빠진 것 네네. 같아요. 한 단계 저도 네. 저희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스터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그 아직 그러니까 저는 이제 2p 제곱이 q 제곱으로 나타내면 이제 짝수인데 이제 홀수가 나왔으니까 음, 그 이것도 렛마를 쓴다면은 만약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짝수를 제곱을 하면은 짝수를 제곱을 하면은 적어도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를 거기에 렛마로 같이 쓴다면은 2p제곱이 4의 배수라는 얘기니까 p제곱이 2의 배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렘마로 돌아가서 P도 짝수가 된다라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어, 상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걸 보면서 네. 혹시 이 내용 다음 페이지로 살짝 옮겨주실 수 네네네. 있을까요? 네. 아, 그 아까 전에 있는 중요한 서포즈랑 약간 밑에 부분만 약간 복사해서 네네. 살짝 혹시 옮겨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P 짝수랑 Q 홀수 저 부분은 약간 이 부분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살짝 네네. 지우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진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뭘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Q가 짝수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Q가 짝수라는 거를 홀수냐 짝수냐라고 했을 때 Q는 짝수구나라는 걸 알아냈을 때 그러면 생각의 흐름상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P는 그럼 짝수일까 홀수일까? 이런 생각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근데 P는 근데 모르잖아. 우리가 P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Q를 가지고 P가 표현이 돼 있는 거니까 거기서 뭔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네네. 이제 상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P가 뭘까를 뭔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더 이어서 가면은 Q는 무조건 짝수니까 2n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Q의 제곱은 4n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근데 2p 제곱은 4n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p 제곱은 결국엔 2n 제곱이 돼서 p도 결국엔 반드시 짝수라는 어떤 결론이 된다. 여기까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윤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 네, 그래서, 어, 음, 네. 저희가 Q를 짝수라고 지금 한 상황, 어, Q를 짝수라고 보인 상황을 저희가 상정을 한 거죠. 어, 지금 이 네, p제곱은 q제곱으로 표현된 시점부터 q제곱은 반드시 짝수이고 당연히 2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위에서 짝수 제곱이 무조건 짝수 제곱만이 짝수가 될 수 있으니까 Q는 반드시 짝수고 그럼 그 흐름에 있어서 그럼 Q 짝수. P는 짝수야 홀수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네, 짝수 네, 이게, 제곱은 4n으로 표현되고 2가 날아가니까 이제 P제곱은 2n 꼴로 표현이 되면서 P도 자연스럽게 짝수가 된다. 우리의 이 가정하에서는 네, 여기까지가 네, 상현 선생님 네, 말씀하신 딱 네, 거기까지인 것 같고 네. 네, 여기서 이제, 그럼 P도 짝수고 Q도 짝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서로서가 아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고, 이제, 음, 그 PQ가 서로소다라고 했던 이 유리수는 모순이 보여지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다가 증명이 되고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우.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은 이거 다음으로 이제 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조금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다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Q가 이 상황까지는 오케이고 Q가 이제 짝수다. 음, 생각이 안 되네요. Q가 2P제곱, Q제곱. 짝수 곱하기 짝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다. 그리고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다. 이거를 쓰고는 싶은데, 이거를 뭐라고 써야 될지가 지금 조금 저로서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과부하가 됐는데,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보이려면 상윤님 네, 말씀처럼 Q가 Q가 2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고 규리법으로 해도 되는데 저 네네. 지금 상황에서 저도 약간 그게 쓰기가 굉장히 애매하니까 음, 처음에 그 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애매하니까 차라리 그냥 렛마를 그냥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존재한다, 어떤 정수가 존재할 때 그 수가 홀수면은 홀수 제곱이면 아니 홀수면은 그 수의 제곱은 반드시 홀수가 된다. 이것만 보이면은 네. 자연스럽게 그 반대의 짝수를 곱했을 때 짝수 제곱인 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얻어지는 거니까 그냥 렛마를 하나를 만들어서 보조 정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Q도 짝수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적어보면은 렛마 뭐, 뭐, if x 뭐 갑자기 네. 정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오드 넘버면 그냥 x 스퀘어도 오드다. 이거를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보였다고 치고 그럼 이제 Q제곱이 뭐 2분이니까 Q도 뭐 2분이다. 바이 렘마 뭐 그냥 5라고 할까? 그냥 5.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금 2분이 주인공이니까 여기에 5들을 데리고 올 것도 없이 아니죠. 그냥 이거를 5로 보이는 게 맞고 요거에 이제 대우 명제를 생각하면은 x 제곱이 2분이면은 x는 반드시 2분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이렇게 써도 사실 여기서 더 말을 막 더 설명을 하고 하는 거는 약간 구구절절한 느낌 채널지기님 안 써도 말씀하신 된다. 네, 구구절절한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는 음, 뭔가 더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렘마 0을 지금 5를 네. 일단 보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좀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아, 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네. 그냥 구체적인 숫자 하나 잡으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2K 플러스 1 해가지고 진짜로 제곱해버리면은 플러스 1이 계속 남으니까 그걸 쓴 다음에 렘마 0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번 엑서사이즈는 이거 확실히 다 써서 이제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마무리를 짓고 싶긴 하거든요. 이 문제 자체를. 이제 저희가 절반 정도를 했고, 어, 가능하면 그 증명기초 그 3주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이면 좋을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증명기초 스터디 8주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Q 제곱이 왜 짝수냐면, EP, 이거는 그냥 문제 세팅상으로 짝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루트 2를 P분의 Q라고 일단 가정을 한 상태고, 이 상황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 양변을 우리가 제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전부 다 유리수고, 등호로 지금 저희가 같다고 놨기 때문에 두 양변을 모두 제곱을 한 다음에 P를 P 제곱을 이쪽으로 넘기면, 왜냐면 이게 넘기는 이유가 또 가능한 게 유리수 연산이 또 닫혀 있기 때문에, 정수 연산이 또 닫혀 있어서 이제 곱하기가 가능해가지고 넘기면은 이제 P 제곱은 2 곱하기 n은 무조건 여기가 뭐가 들어오든 짝수이기 때문에, n의 정수가 뭐가 들어가도 짝수이기 때문에, 네, Q 제곱이 짝수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고, 그 질문 있으신 혹시 분? 네. 네네. 혹시 말씀하실 거 더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네. 제가 이거는 그냥 증명기초, 오늘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네,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좀 글씨도 막 안 예쁘고, 막 맨날 그, 노트패드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올리니까 좀 죄송스러워서, 막 채팅으로 이렇게 막 수식을 어떻게 치는데 그것도 막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살짝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이게 채널직인 입장에서도 아니면 여기 스터디원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레이텍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레이텍 써보신 분 있나요? 들어보신 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근데 레이텍을 뭔가 쓰는 게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잠깐 혹시 화면을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막 레이텍 어디서 쓰셨나요? 그러니까 뭐 오버리프라든지 뭐 노션이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저는 레이텍 써봤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안 네, 그래도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기존에는 저는 기터브에다가 썼었어요. 아, 근데 호환성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기터브는. 네, 네.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예전에 채팅방에서 한번 여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강성훈 선생님께서 콜랩에서 쓰신다고 한번 말씀 주셔가지고 아, 예, 콜랩에서 저도 한번 써볼까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아, 그렇구나. 혹시 준성님은 언제 써보셨나요? 지금 마이크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계속 하신 거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네. 사실 저희가 연습하는 입장에서 손으로 막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각자의 그 증명들을 보고 할 때는 좀 어떤 정제된 형식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가장 좋은 환경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화면 공유를 제가 지금 해봐도 될까요? 이거를 네네. 어떻게, 그, 저도 받은 적은 없는데, 화면 공유
지금 음, 공유하고 있는 게 일단은 좀 종료를 네, 하실 수 지금 있을까요? 허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됐다. 그러면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VS 코드, 그러니까 레이텍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제 이런 수학적인 그런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우리가 보는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심지어 PPT까지 교수님들 다 레이텍으로 써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네. 그게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좀 수학 관련된 것들을 좀 표현하는 그런 언어인데, 근데 잠시만, 장육순 선생님 화면 다들 보이시나요? 제가 안 지금 보입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 다시 한번, 잠시만요. 네, 됐나요? 음, 네, 이제 보이죠? 아, 네, 보입니다. 네네. 네. 그, 그 여기서 이제 이 VS 코드에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안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여기 이제 코드가 왼쪽에 있고, 이 코드를 친 걸 가지고 오른쪽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예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뭐 어떤 시그마 기호를 여기 중간, 다 지워볼게요. 시그마 뭐 기호를 쓰면 이제 sum 이렇게 시작이 되고, 여기에 뭐 10부터 20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아, 아, 뭔가, 어쨌든 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쓰면서 이 결과들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출력된 이걸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막 저희들 이제 그 숙제 공유 같은 거 할 때 그냥 여기 이제 PDF 파일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아니면은 그냥 사진을 그냥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냥 올리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세팅하는 법은 좀 알아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이 쓰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이게 막 네네. 엄청 너무 막 오히려 막 이거에 대한 막 배워야 되고 또 막 찾아치는 게 막 엄청 오래 걸리고 좀 귀찮은 일이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좀 과한 것 같다는 필요 없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중에 이뭐 논문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쓸 때가 되면은 결국에는 쓸 줄은 알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음, 지금에서 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저는 안 써봤는데 배울 의향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빨리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툴 사용들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자유도는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박육순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뭐 그냥 써서 올리는 게 편하다 하실 분들은 그냥 써서 올리는 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육순 선생님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거를 이 VS 코드가 일단 아예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VS 코드 그냥 찾아서 설치하면 되는데, 네네, 아마 근데 약간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 동안 코딩을 안 할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VS 코드는 무조건 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이거를 깔기 위해서 어떤 뭘 또 설치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걔네들만 제가 간단하게 좀그 설명을 좀 적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사용 방법하고 네, 뭐 문법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직접 좀 찾아야 되는 게 있고, 네네. 네, 제가 음, 이걸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될 그냥.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슬랙에 그러면 올려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슬랙에 올려서 그냥 쉽게 깔아 쓸 수 있게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냥 사이트에서도, 웹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얘는 네네네. 조금 느린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추가 질문은 없으시죠? 저 하나 네,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엑설사이즈라는 게, 어, 이 오늘 했던 증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논리 기호를 쓰고 내는 게 엑서사이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 이상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지? 그 세 번째 레코드 보시면은 되게 짧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지기님이 그 한 장짜리로 그 보여준 증명이 하나 있는데, 아, 그게 뭐였더라? 잠시만요. 그 11월 1일에 슬랙 가보시면 장혁순 선생님이 그 올리신 그 연습 문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쓰냐라는 그 질문이시면 그 3주차 강의에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걸 토대로 오늘 이제 루트이가 무리수이냐를 증명을 이제 렛마로 처리하실 분은 렛마로 처리하고 아니면은 그냥 EM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홀수 보이실 분은 그렇게 보이시면 되는데 그거는 알아서 하시되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써 본 다음에 올리는 거를 이제 엑서사이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뭐 이걸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하고 싶으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나는 이 이상으로는 모르겠다.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올리셔도 되고. 네. 저도 오늘 그 루틴은 무리수이다 이거 준비하면서 안 봤거든요. 왜냐면 당연하고 예전에 할 때 했으니까. 근데 그 했을 때가 조금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당연한 그런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어나니까 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제 다음 주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